남자와 여자의 성대결, 다른 종목에서는 거의 없지만 테니스는 예외적인 것 같습니다. 니키리오스와 아리나 사발렌카의 남녀 성대결이 12월 이벤트 매치로 열리게 됐는데요. 키키올릭 USA 이 영상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나온 키리오스와 사발렌카의 성대결에 관한 정보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옛날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973년 미국의 은퇴한 남자 테니스 선수 보비 릭스와 여자 테니스 최고 스타인 빌리 진 킹이 남녀 성대결을 벌여서 글로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당시 단일 테니스 매치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고요. 전 세계의 라이브 혹은 녹화 방송으로 중계 방송이 될 정도로 대히트를 친 이벤트였습니다. 자, 이 경기 승자가 남자가 아닌 여자 빌리 진 킹이어서 더욱 화제를 모았던 건 물론이고요. 자, 이 이벤트 경기로 인해서 테니스에서 남녀 평등 원칙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라 결국 그랜드슬램 대회 남녀 동일 상금 지급이라는 원칙이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테니스, 스포츠를 넘어 여성 인권 신장을 이룬 상징적 사건이기도 했죠.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자 세계 1위 아리나 사발렌카와 악동으로 유명한 니키리오스가 남녀 성대결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먼저 왜 이 두 선수가 하필이면 맞붙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이유는 약간 싱겁습니다. 같은 소속사 선수들이기 때문이랍니다. 자, 12월 28일 두바이에서 열릴 예정인 이 남녀 성대결 포맷이 조금 흥미로운데요. 3세트 방식이고 세트 올릴 때 3세트는 복식처럼 10점 타이브레이크로 승패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테니스 이벤트 경기와 비슷하죠. 그런데 남녀 성대결답게 아주 흥미로운 핸디캡 매치를 설정해 놨습니다. 키리오스와 사발렌카가 각자 사용하는 코트의 규격을 다르게 만든 건데요. 사발렌카가 사용하는 코트의 면적이 키리오스가 사용하는 정규 테니스 코트보다 9% 적게 만들어 놨는데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여자가 남자 선수보다 평균 9% 느린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이래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발렌카에게 다소 유리한 포맷 설정이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세컨 서브 없이 서브는 한 번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43마일까지 기록한 키리오스의 강서브 위력을 조금 반감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자, 연말 새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중동에서 열리는 이벤트 매치,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이벤트가 남녀 성대결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사발렌카, 즉 여자 테니스 입장에서 과거 빌리 진 킹 때와 달리 별 소득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설사 사발렌카가 핸디캡 매치에서 키리오스에게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여자 세계 1위가 지난 2, 3년 동안 거의 활동이 없다시피 한 세계 랭킹 652위까지 내려간 키리오스를 이긴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냐라는 비판입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부상으로 은퇴 직전에 몰린 남자 선수에게 여자 1위가 진다면 이건 최근 테니스 팬들 사이에서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 남녀 평등 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의 비판. 니키리오스가 여성 혐오의 아이콘이라는 시각입니다. 자, 과거 키리오스가 데이트 폭력을 행사해서 유죄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바브린카와 ATP 투어 대결에서 상대편 여자친구에 대한 모독 발언을 경기 도중에 내뱉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한 인물이라는 점이죠. 테니스 남녀 성대결 역사는요, 한 5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973년 봄, 보비 릭스와 1960년대의 전설적인 여자 스타인 마가릿 코트가 가장 먼저 붙어서요, 보비 릭스가 승리를 했고요. 그해 가을, 휴스턴 애스트로돔에서 구름 관중을 끌어모은 채 빌리 진 킹이 보비 릭스에게 여자 테니스 대표로 서력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후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와 지미 코너스가 1992년 라스베가스에서 정대결을 해서 지미 코너스가 역시 2대 0으로 승리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일단 사발렌카와 키리오스의 남녀 성대결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새 시즌을 맞기 전 테니스 팬들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좋은 엔터테인먼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회. 자, 남녀 성대결이라는 상징성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중량감 있는 남녀 선수들이 섭외되었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자, 2013년에 실제로 앤디 머리와 세리나 윌리엄스의 성대결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발렌카는 몰라도 키리오스는 지금 이 시점에 테니스 쇼 비즈니스의 중심에 서기에는 너무 활동이 부진했던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실 이 대결 이야기가 지난 US 오픈 때부터 사발렌카의 기자회견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거였는데요. 사발렌카와 키리오스의 소속사가 만든 꽤 영리한 이벤트인데 테니스 역사에 기록될 만한 중요한 사건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죠. 다만 왜 유독 남녀 성대결이 테니스 종목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건가? 이걸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 거의 모든 스포츠는 신체적인 강인함, 스피드, 지구력, 유연성에서 태생적으로 앞서 있는 남자가 더 뛰어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종목 몇 가지는 있을 수 있죠. 사격이 대표적입니다. 글로벌 메인스트림 스포츠 종목, 야구와 축구, 농구, 배구, 육상, 수영 등등 모든 종목에서 남녀의 격차는 정말 뚜렷합니다. 골프에서도 남녀의 격차는 드라이브 비거리에서 나타난다고 하죠. 하지만 이 격차가 있긴 하지만 타 종목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적은 스포츠가 바로 테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남녀의 차이는 존재하죠. 특히 첫 서브의 속도, 그리고 코트 전후좌우로 움직이는 순발력과 5시간 이상 접전을 버텨내는 체력. 하지만 테니스 대결의 가장 기본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라운드 스트로크 속도와 파워는 이 역시 물론 남자가 조금 더 강하긴 하지만 여자의 힘과 속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올 시즌 혜성처럼 등장해서 WTA 파이널스 준결승까지 진출한 미국 애니시모바의 투핸드 백핸드는 남자와 속도 파워가 비견되고 있고요. 과거 2017년 롤란 가로스 당시 실제 통계 수치상으로 오스타펜코의 포핸드가 앤디 모리보다 평균 속도가 위로 나타났습니다. 자, 아마도 이런 남녀의 차이가 가장 적은 스포츠다 보니 여자 스포츠 종목 가운데 테니스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또 선수들이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랜드슬램 남녀 동일 상금 지급은 오직 테니스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제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자 테니스는요, 마지막 왕중왕을 가리는 파이널스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세리나 윌리엄스 조에서 예상을 깨고 리바키나가 1위, 애니시모바가 2위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코리아 오픈 챔피언 이가 시비용택은 올해의 마지막 이벤트를 씁쓸하게 2연패를 안은 채 짐을 싸게 됐습니다. 내년 시비용택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특히 롤란 가로스 챔피언 탈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점점 WTA의 톱5급 경쟁은 격렬하고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WTA 파이널스 잘 즐기시고 저는 또 재미있고 의미 있는 테니스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에서 연수 중인 키키 올리기였습니다.